안녕하십니까. 데이트 컬러 엑스퍼트 테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도구, 툴. 플러그인도 소개해드리면 좋지만 플러그인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건 닉 소프트웨어에 있는 컬러 에펙스, 실버 에펙스, 그 외에 뭐 디파인 아니면 롱 샤프너 프로, 그 외에 뭐 HDR 에펙스, 포토매틱스, 루시스타트 등등이 있지만 사실은 점점 쓰다가 안 쓰게 돼요. 안 쓰게 되는 이유는 바로 포토샵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플러그인은 점차 조금씩 멀리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마다 아주 그 조미료죠. 조미료 같이 아주 감질맛 나게 쓰는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자, 긴 인사한 말은 제가 여기서 접고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포토샵 좌측 메뉴에서 제일 많이 쓰시는 기능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브러쉬라는 기능과 그라디언트, 그 외에 뭐 버닝과 다칭 이런 기능을 많이 쓰시겠지만 정작 이것을 눌러 놓으시고 이 상단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시는 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기 좀 당장 블러가 아니죠. 브러쉬만 보더라도 블렌딩 모드가 존재를 해요. 이 블렌딩 모드라는 것은 바로 레이어에도 역시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각각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최대한 간략한 방법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기능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있는 이 셀렉트라는 툴 자체는 언제 쓰냐면요. 지금 이런 단일 레이어 자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물을 이만큼을 지정해서 컨트롤 J를 눌러서 추출을 해내면요. 자, 이만큼의 영역이 있는 거죠. 이 영역을 이동시키려면 먼저 이 키보드 단축키 V를 누르게 되면 이 셀렉트 툴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장소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더 정확한 이동을 원할 때는 바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자석에 달라붙은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직선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툴은 또 언제 또 효과적으로 사용되냐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복제가 되어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복제해서 이 친구는 채도를 없애버리고요. 또 복제해서 이 친구는 만약에 다른 색깔로 지정해 놓으시게 되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서로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라면 오토 셀렉트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여러분이 클릭하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지 클릭하는 것만 자체로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기본적으로 오토 셀렉트는 꺼놓는 게 거의 많이 쓰이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마키라는 것입니다. 이 마키는 키보드 단축키 M이에요. 키보드 M이고요. 이 피더 값 자체는 언제 주로 많이 쓸까요? 바로 웹 디자인이라는 형식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보통 비네팅이라는 효과를 줄 때 많이 쓰이게 되죠. 자, 비네팅 효과를 아주 빠르게 주는 방법은 바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하고요. 이 친구를 바로 커브를 등록해서 컨트롤 알트 G를 누릅니다. 그러면 바로 클리핑 마스크라는 이 기능이 생겨요. 이 기능은 아마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해서 어둡게 이미지를 보정하고 이 마스크 영역에다가 제가 브러쉬를 만드는 칠하는 방법은 아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아주 예전에는 이 피더 값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 비네팅이라는 효과를 했었죠. 바로 여기다가 이미지, 그 다음에 adjustment, 그 다음 curve. 예전 방법이죠. 어둡게 만들고 그 다음 마키라는 기능을 만약에 여러분이 원형을 선택해야겠죠. 당연히. 그럼 키보드로 M 영역이 되는 바로 마키 칸에다가 클릭하고 계시면은 ecliptical 마키라는 원형 도구가 생겨요. 이 도구의 피더 값을 200에서 150 정도 넣으시고 원형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반전시키시고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테두리가 어두워지는, 즉 비네팅, 즉 터널 효과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효과는 이제 요새는 거의 많이 안 쓰는 방법이고요. 이제 보통은 대부분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커브를 이용해서 어둡게 해놓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밝게 만들어서 효과적인 터널 에펙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마키를 여러 가지 도구를 동시에 바꾸시려면요, Shift 키를 누르고 M 버튼을 누르시면 방향이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사각형과 원형으로 빨리빨리 선택이 되죠. 그 다음 이제 남은 시간,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될 라쏘 툴인데요. 이 라쏘 툴을 한국말로 올가미 툴이라고 하죠. 이 올가미 툴 아이콘을 꾹 누르고 계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라쏘라는 것 자체는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타블렛을 가지고 계신 분, 그것을 넘어서서 액정 타블렛을 쓰시는 분께서는 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라쏘가 상당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역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시고 L을 누르시면 이 라쏘 툴 자체도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씩 이동할 수 있고요. 이 곡선으로 생긴 거는 클릭할 때마다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촘촘히 하시게 되면 깨끗한 원형까지 갈 수 있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방금. 자, 누르시고 이렇게 만드시면 굳이 직선이 아니어도 비트맵 기반화해서 곡선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죠. 만드시고 여기서 모든 영역이 추출이 다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무엇을 누르냐면요, 이렇게 놓고 이 시작점과 다시 만나면 이 라쏘 툴의 원 아이콘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 요만큼 공간에서는 직선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할 땐 키보드 엔터만 누르셔도 바로 마지막 선이 완성이 됩니다. 즉 하나, 둘, 세 번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시작점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런 기능은 이 라쏘는 언제 많이 쓰냐면 저는 대부분 스킨 토닝을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기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바로 퀵 셀렉션이라는 매직 완드입니다. 매직 완드라는 툴은 여러분이 클릭을 했을 때 내가 선택한 색상과 밝기의 범위로 자동으로 골라지는 건데요. 이렇게 고르시는 부분은 사실 요새는 제가 많이 쓰고 있질 않아서 이 부분이 효용성이 좋다라고는 어떻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트리밍 툴이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간으로 사진을 자를 수 있는데요. 저는 트리밍을 이렇게 크로핑 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바로 마키죠. 마키라는 부분, 이 툴을 이용해서 이미지 항목에 있는 크롭, 자 먼저 영역을 선택할게요. 영역을 선택해서 바로 크롭 버튼을 누르면 잘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저는 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시게 되면 저한테 덧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도구는 바로 아이드라퍼 툴이에요. 바로 제가 원하는 툴 자체에서, 툴이 아니죠, 이 툴에서 색상을 고르게 되면 바로 배경색이 아니라 전경색, foreground 컬러가 바로 제가 선택한 색상으로 바뀌게 되죠. 이 작업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요, 스킨 토닝을 하고 나서 이제 브러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스킨 토닝 마감을 할 때 Alt 키를 눌러서 실시간으로 원하는 색을 인접색으로 제가 데려오게 되죠. 이때는 계속 I 버튼을 누르고 브러쉬를 누르면 힘드니까 이 기능을 별도로 쓰지는 않고요. 브러쉬를 선택한 상태에서 Alt 키와 혼합해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 여기 아이드라퍼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룰러라는 툴이 있어요. 룰러. 이 룰러라는 것은 무엇을 할 때 쓰이냐면요, 보통 로 파일 컨버터에서 이제 수평 수직을 잡아주는 게 있는데요. 그 수평 수직이 안 잡혔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이 룰러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시고 이미지 항목에 있는 이미지 로테이션을 보시면 아비트러리가 있어요.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삐뚤어진 그 각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옵션 바꾸지 마시고 OK를 누르시면 이미지가 바로 수직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기능으로 이걸 가끔씩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기능이 바로 이 힐링 브러쉬인데요. 힐링 브러쉬는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스팟,
그 다음에 힐링, 그 다음 패치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쓰게 되는데요. 이 패치를 쓸 때는 반드시 이 안에 영역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을 때 유즈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패턴을 먼저 피부톤에서 노이즈가 없는 구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에디트 항목에 있는 이제 define brush가 아니라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요. 패턴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러쉬라고 하게 되면 브러쉬로 넘어오면 안 되거든요. 자, 라쏘를 이용해서 마키죠. 마키를 이용해서 노이즈가 없는 부분을 잡으시고 이때 define 패턴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스킨톤이 나오게 돼요. 스킨톤을 설정하신 다음에 바로 힐링 브러쉬를 패치를 잡아주시고 영역을 선택하시게 되면 유즈 패턴이 상단부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겁니다. 클릭하시고 이 지금 현재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킨톤을 추출했죠. 이 추출한 톤을 선택을 잡아주시고 바로 밀어주시기만 하면 잡티 같은 거를 좀 더 편하고 또 원래 있던 피부톤에서 쉽게 보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패치를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죠. 포토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저는 다른 도구가 아니라 바로 이 브러쉬라는 것입니다. 이 브러쉬를 이용할 때는 사용자가 브러쉬 프리셋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저는 이 제일 첫 번째 있는 도구를 투명도 50%, 그 다음 플로우도 역시 50%를 제일 기준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통 언제 작업하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레이어를 커브를 이용해서 컨트라스트를 좀 낮춰 놓았을 때요, 대부분 브러쉬를 단지 흰색으로, 여기서는 검은색이죠, 검은색으로 드로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이 값이 너무 강할 때는 바로 이 100%라는 영역이죠. 이게 플로우도 100%, 오퍼시티도 100%가 되어 있으면 상당히 강한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플로우는 50%, 오퍼시티는 10%에서 작업하시는 편이 조금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 중 하나는 지금 이 안에 있는 블러죠. 이 블러를 스머지와 샤픈과 블러라는 도구를 이용하는데요. 이 도구를 이용했을 때는 스킨톤 작업을 이 블러, 스머지 기능을 이용해서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너무 좀 블러리한 거죠. 번진 느낌이 났을 때는 여기에서 바로 샤픈 툴을 이용해서 그 이미지가 너무 뿌옇게 바뀐 거를 교정하는 작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외에 제가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가 액션 태블릿을 쓰시는 분께서는 바로 이 핸드 툴보다는 로테이션 뷰 툴을 쓰시는데요. 로테이션 뷰로 놔둔 상태에서 회전을 돌리면 자기가 드로잉을 하기 편한 각도로 이미지가 위치를 바꾸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자, 이 기능을 쓰실 때 15도 단위를 바꾸시려면 역시 Shift 버튼을 누르시고 회전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 자, 여태까지 제가 쓰는 기능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브러쉬라는 것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 브러쉬는 바로 이 마스크를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기능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마큐와 라쏘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라쏘로 원형 구간을 만들면 이런 구간을 바로 여러분이 프리셋으로, 즉 이제 패턴이죠. 패턴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브러쉬는 만들 수 있지만 패턴으로는 안 돼요.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각형, 즉 마키를 이용해서 만드셔야지만 에디트에서 패턴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패턴을 만들 때는 자,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이 스킨 토닝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이 마키를 Shift 버튼을 누르고 영역을 선택하시면 정사각형으로 이미지 영역이 되니까요. 이 영역을 이용해서 패턴을 하셨을 때 힐링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노이즈라든가 불필요한 패턴 노이즈 같은 게 안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제 패치 툴 안에 있는 힐링 브러쉬인데요. 이 힐링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을 아마 강의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Alt 키를 누르시고 샘플을 잡은 다음에 드로잉 하는 방법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얼굴이 버진 먹은 것 같이 얼룩이 많이 지게 돼요. 그때는 바로 이 브러쉬 옵션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스페이싱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앵글을 45도로 돌려주시고 이 안에 있는 공간, 즉 라운드니스를 역시
45%로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삐딱하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모델 입장에서 봤을 땐 오른쪽 얼굴에서는 이 브러쉬를 사선으로 된 브러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 이쪽에서 치려면 지금 브러쉬를 써도 되겠지만 이걸 반대로 씁니다. 마이너스 45도로 놔두고요. 라운드니스는 그대로 놔두죠. 놔둔 상태에서 모델 입장에서는 좌측 얼굴을 이 결을 따라서 작업을 해주시는 커스텀 힐링 브러쉬 작업이 있죠. 이러한 작업들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 해드린 부분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본 도구가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되게 어려운 거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씩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보다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